네, 전기차를 참견하는 전기차 참견 시점. 네, 오늘의 전기차 GV70 전동화 모델을 준비했는데 네. 이 차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좀 해드리자면은 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그 고급 브랜드 라인 제네시스고요. 그 기존 내연기관 GV70의 전동화 모델이죠. 그리고 최대 출력 이게 360kW인데요. 이게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49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최대 토크는 71토크. 그리고 이게 GV60과 같은 배터리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77.4.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0km라고 하는데 아이오닉5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같은 배터리 크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배터리 크기인데 주행거리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면은 무게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네, 그렇죠. 무게가 높거나 이제 힘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좀 더 짧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 모델은 7,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9,4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옵션 같은 거 추가하면은. 아, 이게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다른 차들도 구매할 수 있는 그쵸. 이제 뭐 테슬라까지 넘어갈 수 있는. 테슬라 Y까지도 네. 고려해 볼 수 있는 금액이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같은 금액이 있다. 손님이 9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저는 Y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오토파일럿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근데 오토파일럿 한번 맛보면은 그 뽕에 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승차감을 떠나서 네. 그냥 편하거든요. 그 네. 오토파일럿이. 저는 그 기대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차의 특징은 일단은 2열 통풍 시트가 있고요. 이게 국산 전기차 중에 유일하다고 하네요. 이게 또 G80 전동화 모델에는 안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전륜 브레이크는 그 4P 모노블럭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4P가 네. 그 피스톤의 줄임말인데 이 4P는 그러면은 4개의 피스톤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 능력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이 피스톤 개수가 늘리면은 캘리퍼 크기가 커지고 브레이크 마찰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제동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 4P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게 트렁크 쪽에 이제 220V 콘센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V2L 기능. 현대 기아차가 참 잘하고 있는 게 네. 다른 브랜드의 차들은 V2L 기능이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차박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이제 요즘에 또 차택근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택근무를 한다고요? 네, 차택근무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네, 그런 차택근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걸 할 수 네. 있도록 이제 또 차에서 그럼 노트북 키고 그렇죠. 컴퓨터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택근무. 신선한데요, 근데? 보통 호님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캠핑 가서 또 그 220V를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예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리드선을 연결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주전자를 해서 이제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제 네. 커피 한 잔 하든지 그런 전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차박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V2L 기능이나 이제 콘센트 기능이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유용하겠네요. 한 번 더 고려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구매하게 되기에. 그러면은 만약에 호님이 진짜 캠핑을 너무 좋아한다. 네. 그럼 테슬라예요, 제네시스예요? 그래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못 이긴다. 그렇죠. 제가 뭐 강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좀 편하게 가서. 그죠. 그 뭐 주전자 그거 뭐 어렵으니까 그냥 불에다가 그냥 가스레인지 버너 켜고 그 정도 포기할 수 있다. 끓이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은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네. 머플러가 없고 앞에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이제 G 매트릭스 패턴의 그릴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 디자인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제네시스 디자인은 크게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냥 고급스럽게 나와가지고. 고급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확실히 이 전기차다 보니까 네. 앞에 그릴이 막혀 있는 게 그 전기차는 이제 전기 모터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외부 공기 흡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제네시스 GV70이 네. 사륜 모델이 단일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륜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스 기능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륜하고 사륜을 좀 자유롭게 전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이제 빗물이라든지 네. 눈길이라든지 네. 그럴 때 아마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좀 더 네. 안전하게 네.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전비도 좋아지니까요. 사륜보다는 이제 이륜이 더 유용할 때도 있으니까
전비 효율에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제네시스 전기차 중에 최초로 그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력을 조절하는 이터레인 모드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이터레인 모드 이 네. 기능 저는 참 멋있긴 한데 네. 이게 필요한가 싶어요. 아.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구동력을 조절해 주니까 뭐 미끄러운 노면이나 아니면 뭐 울퉁불퉁한 노면에 따라서 안정적이게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구간들이 많이 없긴 한데 네. 외국에서는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네, 이게 해요. 미국에서는 비포장 도로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부스터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부스터 모드 위치를 지금 봐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핸들 밑에. 가운데 보시면은 부스터 버튼이 있는데 그 아반떼 N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핸들 쪽에 버튼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밑에 있어서 네. 확실히 디자인은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질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있는데 네. 이게 좀 뭐랄까 뽀대가 안 난다고 할까? 아. 얘 하다가 부스터 모드 하려면 딱 아. 밑으로 눌러야 돼. 밑으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웅이 아니라 밑으로 누르고 웅. 이게 딱 자연스럽게 두 손을 잡은 상태에서 바로 그렇죠. 누르면은 보일 뭐 것 같은데. 핸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면 좀 괜찮으려나? 이게 좀 자세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네. 그래도 깔끔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대단한 게 누르면은 그 카트라이더 부스터 마냥 10초 동안 50마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거 보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눌러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게 노멀 모드에는 4.8초라는 제로백이 나오는데 이 부스터 모드를 사용하면은 4.2초. 오, 4.2초면은 전혀 부족한 게 없죠. 아, 그렇죠. 굉장히 빠른 거죠. 이 무거운 차에서 이 정도면은 네.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이 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죠? 이거는 그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회생 제동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럼 회생 제동은 보통 아이페달부터 해가지고 몇 단계 이렇게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 회생 제동이 좀 강도 설정을 좀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전비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이 네. 앞차가 가고 있으면 네. 이게 페달을 발을 떼도 앞차랑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이 GV70의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은 감속해서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는? 아 그러면은 그 앞차와 거리를 계산하면서 회생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이게 레이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능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그 아까 말씀드린 이터레인 모드나 이 스마트 회생 제동이 아마도 전기차 중에서는 아직 초기 기능이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는 그렇죠. 모든 네. 게 아직은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개선해야 될 점이 되게 네. 많다고 느껴집니다. 개선이 되면은 더 좋은 기능으로 발전하겠죠. 그렇죠. 실생활에 좀 더 유용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운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 예. 이 고급차에는 또 사운드가 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 사운드가 모드가 총 3가지가 있네요. 이게 실내 가상 사운드라는 게 아마도 그 주행할 때 밟으면 나오는 그 소리 같아요. 네, 맞아요. 3가지로 이제 네. 이거를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들리는 귀에 그렇죠. 어떤 게 편안하고 어떤 네. 게 듣기 좋고 또는 어떤 걸 이제 듣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선택해서 이제 최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네네네. 사운드를 찾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정말 잘했다고 봐요. 네. 이 그 전기차가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엔진음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의 사운드를 내면은 그렇죠. 이게 소리가 아예 안 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질감이 들기도 하고. 네, 좀 오히려 어지럽다. 네. 또 뭐 토할 것 같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재밌는 사운드가 들리면 운전하는 맛도 또 느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아, 소음 억제 기능. 네. 이 기능은 이제 차량 내부의 천장에 이제 마이크들이 있는데 한 네. 8개? 아, 이렇게 8개. 네, 8개의 마이크가 네. 이제 그 실내 소음을 측정하고 네. 분석해가지고 네. 소음을 이제 상쇄하는 음파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 그 에어팟 기능 것처럼 그 노이즈를 이제 잡아가지고 없애주는 기능이네요. 그렇죠. 또 이중 적합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음... 그 확실히 풍절음이라든지 네. 사람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조용하게 외부 소음이 확실히 적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 사운드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생각보다 기능들이 많은데 네. 또 저는 이 기능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예, 지문 인식. 전 지문 인식이 들어간 차량은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동 걸 때 그 지문을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거는 그 뭐 차키를 두고 오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문이 인식이 안 되면은 차를 못 타는 건가요? 지문이 인식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손가락이 잘린 거 아니면? 제네시스 카페이라고 있네요, 또 여기. 네, 제네시스 카페이 뭐 네. 결제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전자결제 시스템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장재는 또 친환경 내장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 마시는 페트병을 활용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 페트에 보면 이 네. 삼각형 모양의 페트 네. 그 모양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마시는 네. 페트에도 그렇게 다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네네네. 그런 페트를 가지고 이제 내장을 네. 했다고 합니다. 천장에 그 페트를 사용해서 원단을 만든 것 같아요. 기존 GV70에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 네. 확실히 친환경 차다 보니까 그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한 게 보이네요. 네. 특징은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차의 네. 단점들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단점이 없는 차량은 없죠. 그렇죠. 네. 이 암레스트 고정 유격이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약간 이게 네. 툭툭 치면 네.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경험이 좀 몇 명 있다고 했었고. 이 운전할 때 그 거기에 팔을 걸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흔들리면은 그 잡소음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막 차가 떨릴 때 네. 이 암레스트가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아. 추후 막 한 3년, 뭐 네. 5년 뒤에는 이게 좀 많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좀 별로다. 브레이크를 할 때 막 네. 심하게 꿀렁거린다. 아. 이게 브레이크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함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이제 주행거리가 짧고,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충전구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애초에 미국에서 팔려고 이렇게 만든 건가요?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네. 이게 주차가 넓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 집에다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하는데 왜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면 주차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렵죠. 그리고 왜 또 힘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차장이 다 좁아요. 그래서 좁죠. 차들이 막 빼곡하게 있는 네. 공간에서 이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박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전면 주차가 은근히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후면 주차를 많이 하다 네. 보니 그게 또 익숙해 있고, 네. 그리고 앞에 있으니 네. 또 단점이 이제 저희가 차를 달리면 앞에 이제 이물질들이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벌레든 아니면 흙이든 네. 그거를 이제 직접 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면 이게 GV70 전동화 모델이 이 충전구 뭐 여는 것도 수동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탁 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물질을 만진 상태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닦고 네. 좀 더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닦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 네. 그런 단점이 있다. 요거는 좀 앞으로의 전기차 모델은 다 후면으로 바꾸는 게. 그렇죠. 뭐 후면이나 아니면 네. 옆에. 네. 저는 제일 베스트는 왼쪽에 뒤에. 다 통일성 있게. 그렇죠. 거기가 제일 이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다음 단점으로는 네. 내비게이션. 이게 이쁘긴 이뻐요. UI도 그렇고 되게 네. 그 고급스럽고, 네. 이게 딱 휠로 또 돌렸을 때 네. 이게 탁 아, 해가지고 네네네. 이게 그걸 정말 잘했는데, 솔직히 내비게이션은 가로가 길면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져가지고. 그렇죠. 세로가 길어야지 제가 가는 길이랑 그렇죠. 그걸 다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을 텐데. 확실히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되게 짧잖아요. 그 앞뒤가. 이게 되게 가로로만 엄청 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옆에 맛집 보라고 하는 건지. 네. 이게 또 맛집이 추가돼 있어요. 또 심지어. 근데 이번에 현대에서 맛집 정보 제공을 네. 했다고. 그런 정보들을 보라고 이렇게 가로로 늘린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아쉽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참 이뻐가지고 네. 사람들이 단점인데도 이게 장점처럼 보일 수 있고 네. 호불호가 좀 있다. 그 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합니다. 네, 네. 좀 내비게이션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이 차가 몇 톤이죠? 이 차가 지금 2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지금 현대 그 공식 사이트에 나온 거죠, 여기. 네, 이게 무게가 높아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뭐 기계식 주차장은 네. 이제 2.2톤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네, 하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2.2에서 2.3 사이기 때문에 네. 그 웬만하면은 기계 주차는 좀 피하시는 게 그 차량의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그 단점 말고 현재까지 알려진 결함이나 이슈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트렁크 벌어짐. 네. 과 트렁크가 색이 다르다. 이게 정말 많이 있었던 건데 네. 약간 이것도 뽑기 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사진 보시면 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벌어진 게 유격이 보이고요. 있네요. 네, 벌어진 게 보이고 네. 그리고 트렁크의 색이 다르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옆에는 하얀색인데 네. 트렁크는 좀 노란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 만들어지는 이제 부품이랑 네. 트렁크에 만들어지는 부품이랑 업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색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 도장을 같은 걸 써야 될 텐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결함이 있었고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네. 이게 서비스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도 네. 사실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현대가 인정을 네, 합니까? 인정을 하는데 네. 얘네도 이제 뭐 부품도 없고 네. 그냥 잠깐 타고 있어라. 아, 그냥 좀 타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주행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주행에는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냥 타고 다녀라 일단. 나중에 해주겠다. 나중에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뽑기가 좀 잘못 걸리신 분들은 그렇죠. 좀 예. 웃기죠. 거슬리는 분들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저는 근데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 그쵸. 이런 예. 결함이 있으면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한두 푼이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주차 중에 주차 모드 피단 해제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리콜이 완료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주차가 지금 피단으로 하면 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피단이 풀려서 그러면 차가 미끄러져 버리는. 그 오르막길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예. 이게 이 차 말고도 네. 이제 전기차들이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던 것 네네. 같은데. 지금 그 현대기아 차에서 나온 네. 아이오닉 5나 그 G80 전동화 모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GV70 전동화 모델, GV60, 네. 그리고 EV6까지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서 리콜이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전 중 저속 주행 시 브레이크 소음. 이거는 네. ABS 통합 모듈 문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저속 주행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가가가가 하는 막 그 갈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전기차 소음 자체가 적은데 그렇죠. 브레이크 소음까지 들리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한번 오너들의 평가를 한번 봐볼까요? 오늘 평가 좋죠.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그 개차에서 한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개차 평론에는 일단은 유지비 부담이 없는 중형 SUV. 이거는 인정합니다. 네, 유지비 부담이 상당히 없죠. 이거는 전기차들이 이제 다 공통점으로 나올 텐데 네. 아무래도 이 차도 네.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네. 배드 좀 안 좋은 점은 네. 독삼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격.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요, 근데. 뭐좀 옵션 조금만 추가하면 이제 9천만 원인데. 네. 아까 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도 넘볼 수도 있고. 그렇죠. 테슬라도 네. 그렇고 이제 그 BMW 전기차도 네. 한 8천만 원. iX. 그런 거 그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문가분들의 한 줄 평을 보겠습니다. GV70의 디자인에 마음이 드는데 전기차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로서의 매력은 전용 플랫폼에 사용한 GV60에서 나올 수도. 두 모델 간 차이는 명확하다. 이게 확실히 기존 모델에 있는 차랑 네. 차를 이제 전기차로 만든 거랑 그쵸. 이제 처음부터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온 그쵸, 차랑 그쵸.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내연기관차 기반 전기차는 항상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는 느낌이었는데 GV70 전동화 모델은 그런 구석을 찾기 힘들다. 전동화 모델이라고 꼬박꼬박 부르면서 객기 부리는 것 빼고 그냥 편하게 GV70E 하자고요. 근데 이게 GV70 전동화라고 딱 부르는 것도 뭔가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네. 좀 뭔가 그 깔끔하게 네. 뭐 일렉트리파이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일렉트리파이도 좀 깁니다, 솔직히. 엄청 길죠. 일렉트리파이가 뭐예요? 전기차 그거 뭐. 네. 뭐 GV60처럼 그냥 딱 깔끔하게.
그렇죠. GV 네. 60 것도 뒤에 2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네.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GV60이 SUV로서 어딘가 아쉬웠다면 완벽한 해결책. 그렇죠. 좀 더 이제 크니까. 네, 그리고 고급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준수한 주행거리와 GV70의 준수한 외모, 공간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내연기관 모델에 비교하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도 장점.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요 그냥. 너무 비싸요. 네. 네이버 오너 평가를 보겠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가성비 차는 아니지만 GV70 감성으로 타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확실히 오너분들이 제네시스의 감성을 그대로 전기차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제네시스가 되게 고급져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공감합니다. 아 그렇죠. 네. 항상 많이 나오네요. 가격. 네네. 가격은 무조건 나오네요. 네, 비싸다. 가격이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승차감, 주행질감, 인테리어 등은 매우 만족합니다. 그렇죠. 딱 이게 정말 딱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공통적으로. 네, 네네. 공통적으로 딱 이 문구가 다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처럼 완벽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감도 만족합니다. 다만 충전구가 앞에 있는 것과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USB 단자가 C 타입이 아닌 것이 아깝네요. 가격은 살짝 높다고 생각하며 공간이야 전용 플랫폼 차량에 비해 좁지만 나름 만족합니다. 아직 200km도 안 타고 장거리를 가보지 않아 주행거리는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네요. 이게 충전구 앞에 있는 문제가 나오네요, 또 여기.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큰 네. 단점이었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공통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격은 가성비는 아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가격은 비싸고 네. 대신 이제 뭐 인테리어, 디자인, 승차감,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은 다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 참견해본 GV70 전동화 모델 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른 차, 다른 전기차를 이제 참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차 한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